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철도 959 프로그램 기획 담당자 김은정입니다. 2023 문화철도 959 입주작가 전시회 아트앤서브웨이 부대 프로그램으로 입주작가와의 만남 토크쇼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부에서는 임경민 비평가님 그리고 문화철도 959 이민혜, 정아씨, 박 작가님 세 분의 회화 작가님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번에 비평 역할을 맡았던 임경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15년 정도 이상 큐레이터로 근무하면서 많은 작가분들을 뵙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문화철도 959에서 만난 작가분들 무척 인상 깊었고 이런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무척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철도 959에서 동양화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민혜입니다. 네, 저는 다양한 색깔공을 그리고 있는 정아씨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칭 작업하고 있는 박 작가라고 하고요. 스튜디오 5번에서 레지던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 분의 작가님과 비평가님 만나봤는데요. 문화철도 959 입주작가인 이민혜, 정아씨, 박 작가님 세 분은 작품 스타일이 각자 뚜렷하세요. 이민혜 작가님은 또 동양화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정아씨, 박 작가님은 서양화 장르에서 활동 중이신데 작가님들 작품이 좀 더 궁금해져서요. 개인 작품을 좀 더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동물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미디어 매체에서 동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뭔가 인간 친화적이거나 아니면 귀엽거나 아니면 멸종위기종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관심이 없는 그런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저는 동물을 보호하는 입장은 선한 역이고 그리고 그 반대의 입장은 되게 악한 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둘로 나뉜다고 하면은 저는 선한 역 쪽에 서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왔었는데 이후에 사람들이 아쿠아리움을 관람을 할 때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는 동시에 좀 가엾다, 불쌍하다라는 그런 양가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양가적인 감정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작업에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전시했던 곳이 국회였는데 국회에서 전시할 때 주제를 당구공으로 잡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당구공의 소재가 굉장히 재미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제가 공중에 당구공을 선택한 거는 공이 만나서 소리가 나고 부딪히는 거예요. 포켓볼 게임처럼 비유한다면 삼각 프레임에서 시작된 이제 단단한 작은 공이 자유롭게 흩어지지만 결국 만나서 부딪혀서 나는 소리가 나는 것처럼 저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구공의 특이한 이제 두 번째 특이한 점은 당은 집단을 의미하잖아요. 저는 현실과 다른 이상에 대한 생각을 포켓볼 게임처럼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고 그런 이야기를 담아서 표현합니다. 네, 앞으로도 그런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작업은 판타지아 시리즈인데요. 제 그림의 시그니처는 중심에서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으로 이루어진 게 특징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대상이나 형태를 바라볼 때 인식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데요. 이렇게 형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제가 7살 때 척추측만증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제 몸을 바라볼 때부터 그리고 어떤 형태나 사람들 그리고 물체를 바라볼 때에도 중심에서 왼쪽과 오른쪽의 그런 형태들을 좀 인식하면서 바라보기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부터 그런 인식적인 부분들이 조금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중심에서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그런 바라보기, 이 대칭적 바라보기가 이제 그리기로 이전이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대칭적으로 그리는 것은 뭔가 제가 표현하는 아름다움이기도 하고 무언가를 닮아가는 그런 방식이기도 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그 닮아가기에 어떤 틈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해석과 좀 이미지들을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네, 새 작가님이 직접 작품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임경민 비평가님은 이 작가님들과 사전에 미팅도 하시고 작품도 살펴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세 분을 만나면서 세 분 다 되게 개성이 뚜렷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었고요. 그 이후로도 작업에 관련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저한테 제일 생각을 많이 하게 한 작가님이 이민혜 작가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혜 작가님 작업에서 그 얼룩 메가우리가 패턴을 이루면서 마치 날아다니는 것 같이 그런 유영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는데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독치미는 꼬리가 잘리고 그리고 그 움직임도 그 갇힌 수족 간의 그 형태, 크기에 따라서 제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우리가 이걸 예쁘게 보는 것과 그 이들의 삶과는 굉장히 또 동떨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이외에도 기근에 시달리기 때문에 벚꽃을 따먹는 참새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모순된 감정을 일으켰어요. 작가님이 그것을 그 조합된 충돌하는 감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제적인 측면이 확장이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외에도 색채라든지 여러 면에서 작가님이 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하씨 작가님은 작업이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삶과 주변의 것들을 작품에 굉장히 많이 담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구공에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색채라든지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본인이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그래서 미디어 다양하게 활용하시고 그 개인의 삶에서 사회적인 요소로 주제적인 확장을 굉장히 많이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작가님인데요. 그냥 보기에는 그냥 예쁜 꽃이나 정원 같지만 이 대칭이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인체도 좌우가 굉장히 대칭을 이루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몸과 관련된 이슈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앞으로 일상이라든지 서치의 측면에서 작가님이 작업을 확장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새 작가님을 만나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게 됐고 그 색채들이 다 다양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세 분 작가님의 작품과 임경민 비평가님의 이제 비평을 더하니까 작품을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고 좀 더 깊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작가님들께 질문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네. 사실은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소개를 좀 작가분들이 각자 좀 해주시면 더 작업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세 분 작가님 각자 앞으로 활동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동물들을 설정을 해서 하는 것보다 좀 그것들을 통틀어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앞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터전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좀 작업에 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포켓볼 게임을 비유해서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전시할 때도 저 나름의 이제 제 작업실을 표현하면서 이걸 내 인생의 그린라이트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포켓볼 게임처럼 포켓볼 공 색깔이 다양한 색깔을 담잖아요. 7가지의 색깔, 그리고 까만 공, 하얀 공까지 하면 7, 8, 9, 9가지 색깔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색깔은 제가 생각한 이미지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의 빨간 공, 파란 공, 그리고 노란 공, 그 소수의 이야기까지 제 나름의 노력을 최대한 잘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담아낼 수 있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작업들은
어떤 대상들을 쌓아가는 뭔가 퍼즐처럼 이제 이미지가 이어져 나가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공간이라는 것들을 설정을 해서 이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현실적인 느낌으로 더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설치나 이제 매체 확장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더 확장된 그림과 다양한 이미지들을 바라볼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여러 곳에서 작가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많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레지던시가 보통 기간을 줄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작가분들을 지원하는 기간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작가분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구로구에서 또 이런 공공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철도에서 이런 레지던시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가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어떤 경험을 했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레지던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얘기를 청하겠습니다. 이번에 레지던시에 함께 작업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뭔가 좀 이제 작가들과의 소통도 있었고, 그리고 레지던시 안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되게 많았어가지고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다른 레지던시들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어떤 금전적인 수익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많이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문화를 좀 중시하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기 레지던시는 계속 유지를 하려고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지던시를 지금 주최를 하고 계신 구로문화재단과 구로구청에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이제 구로구에게 유휴 공간을 이렇게 활용해서 한 작업실 공간을 준 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게, 예술 공간은 더 좋은 곳에 있어야 된다 생각했는데 항상 버려진 공간이거나 그리고 그 재활용되는 그런 재생센터 같은 데를 이용했지만 결국에는 인기가 없으면 예술가들도 같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 공간도 있으면서 항상 사라질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켜주신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로구에서는 예술가들을 위한 이 공간을 오래도록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현대 미술이라는 게 그 일반 대중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공부를 해야지 알 수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영역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구로구에 이제 작업실을 이렇게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정말 현대에 같이 하고 있는 이 미술을 좀 같이 숨쉬면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네, 오늘 작가님들이랑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어요. 이쯤에서 아트앤 서브웨이 입주 작가와의 만남 토크쇼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찾아주신 관객분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